야, 우리가 잘 아는 그 국악인 김영임 씨인데, 아니, 매일같이 이혼하고 싶다고, 아니, 대체 결혼 생활이 어떻길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40몇 년 살면서 전 매일같이 이혼하고 싶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이혼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하고 차를 딱 탔어요. 네. 타고 이제 막 가다가 파출소에 내리는 거예요. 왜? 나는 또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파출소에 있는 경찰분들이 여기 아니 왜 오셨어요? 우리 이혼하러 왔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웃어야 됩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보통 허준 변호사님, 이혼하러 가려면 법원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사 사건이랑 형사 사건이랑 가사 사건을 보통 분들이 구별하기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웃겼으면은 아내를 태우고 차를 파출소에 가서 파출소 경찰관한테 우리 이혼하라고 왔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만큼 이상해 씨가 많이 욱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김영임 씨에 따르면 이상해 씨가 원래 잘 욱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소개한 에피소드, 이상해 씨의 욱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이상해요. 어허.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세 가지 에피소드 정도를 소개해 주셨는데 네. 음식을 권유하잖아요. 김영희 씨가 이거 한번 먹어봐 그러면 안 먹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어머나. 이렇게 하면서 욱한다고 하고요. 네. 패션 지적 에피소드도 있는데 네. 이거 좀 다른 옷 입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이나 잘 입어!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한 욱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어디 가자 자기야 하면은 싫어! 무조건 안 가! 안 가! 이런다는 거예요. 아들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게 좀 이상한 욱 에피소드인데 김영임 씨가 여기에 대해서 막 같이 욱을 할 수가 없었대요. 왜냐하면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어른들 앞에서 하나하나 다 그걸 따지고 들다 보면 부부싸움을 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늘 참고 살았다는 거예요. 네. 심지어 맏며느리여서 집안의 대소사는 다 김영임 씨 몫이었다고 어머나 하는데 세상에. 이 문제는 친정 식구들이라도 좀 김영임 씨 마음에 좀 토닥토닥 해주고 공감을 해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맏며느리 서러움을 토로했더니 친정 식구들이 아니 남의 집 맏며느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았냐. 아니, 시댁 식구들도 아니고 친정 식구들이 그래요? 이게 제일 서운할 수 있어요. 그러게 내가 결혼하지 말랬잖아 이런 소리를 들어서 친정에 의지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부싸움에도 친정에도 못 가고 어디 털어놓지도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아왔던 겁니다. 아니, 얘기 듣고 보니까 하재근 평론가님, 김영임 씨가 그동안 속이 아니었겠는데 진짜 어디 하소연도 못했나 봐요. 아무데도 속 시원하게 하소연을 못하는 상황에서 오는 병이 화병인데 아하. 우리나라 주부들한테 화병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네. 김영희 씨가 아마 그런 증상이 왔는지 어머나. 여러 일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일단 불면증이 왔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가운데 원래는 김영임 씨가 고기를 5인분, 6인분 정도 먹던 대식가였었는데 거식증 증상이 왔다고 합니다. 세상에. 밥을 못 먹게 됐다는 어머나.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8kg이 감소가 되면서 급기야 헛것까지 보이는 그런 상태까지 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이제 김영희 씨가 힘들어하니까 네. 이상해 씨가 미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자. 어머. 그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가서도 부부 갈등, 고부 갈등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경찰까지 출동했던 어머나. 큰 사건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건 네네. 우리 아들이 나가면서 할머니 이거 치우지 마세요. 제가 학교 갔다 와서 치울게요. 이러고 갔는데 그가 아침에 이거 학교 가기 전에 바깥에다 내놓은 거야. 어머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나가다가 할머니한테 화를 냈어.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그때서부터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 왜 우성이한테 하실 말씀을 왜 저한테 하세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랬더니 남편이 안에서 있다가 그때 미국 같이 갔으니까 딱 나오더니 어떠세요, 엄마한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가다가 이렇게 이제 복도를 가다가 큰 소리가 나니까 얘가 돌아왔어. 돌아왔어요 또. 얘가 이상하더래요. 예. 돌아왔는데 우리 남편이 딱 손을 올린 거예요. 어머.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딱 아빠 손을 딱 잡았어. 그래서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엄마는 하나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랬는데 신고가 들어갔어요. 경찰이 미국에서. 미국이니까. 경찰이 왔어. 경찰이. 미국에서
13년간 생활하셨던 최재명 교수님 진짜로 아니 물론 우리도 요즘은 이제 이웃에서 싸움이 나면 이제 뭐 신고하시는 경우가 이제 이제 뭐 늘어난 것 같은데 미국은 더 심한 거예요. 뭐 조그만 뭐 이웃에서 소리가 나면 바로 신고하나 봐요. 신고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 싸우는데 큰 소리가 나거나 폭력이 행사된 것처럼 보여지면 신고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잖아. 아이들 놔두고 우리 이제 한국 분들은 이렇게 부부가 나가시고 이러잖아요. 근데 아직 미취학아들이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 놔두고 나가면 바로 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이를 경찰이 데리고 가서 임시보호거체 거기서 거처하게 해요. 와도.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뭐 아이들만 놔두고 초등학생 아이들만 놔두고 부부가 나갔는데 경찰에 신고돼서 경찰에서 인수해서 아이를 네. 그리고 보호시설에 맡겨놓으면요 그냥 바로 돌려주지 않습니다 아이를. 그래서 뭐 처분받고 일종의 벌을 주는군요. 그렇죠. 네. 며칠이 걸려요. 네. 그런데 교육도 받고 이런 일인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듣고 아마 소리가 나니까. 아, 그럼 이 상황도 이해가 되는 미국에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경찰은 바로 출동을 합니다. 어허.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이제 김영임 씨라고 그 가족들이 설명을 했대요. 네. 싸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설명해 돌려보냈는데 문제는 김영임 씨 입장에서 얼마나 이게 서럽겠어요. 그러겠네요. 타국에 와가지고 네. 자기 혼자잖아요. 아하. 물론 아들은 자기를 편들어줬지만 네. 시어머니 남편은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자기가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일어난 걸 보면서 너무 화가 나서 그날 처음으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대요. 아이고. 근데 미국 땅이니까 갈 데도 갈 없잖아요. 데가 없을 텐데. 그래서 호텔에 간 거예요. 아하. 그래서 호텔에 며칠을 머물렀는데 사실은 며칠 후에 아들이 남편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버지 그냥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중재자 역할을 해줬대요. 저렇게 네. 달달한 시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되는데 서로 이제 자존심 싸움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화해가 안 되는데 아들이 중재를 하면서 두 분 화목한 사이에서 가정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부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다시 관계가 회복됐다고 합니다. 네. 근데 김영희 씨는요 자신이 겪은 고통을 자기 며느리인 지금 옆에 며느리 보이시죠? 네. 저 NS 윤지 씨거든요. 아! NS 윤지 씨가 며느리인데 NS 윤지 씨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대요. 왜냐면 네. 자기가 시어머니한테 그랬네요. 이제 뭐 고부 갈등 네. 때문에 그렇고 남편이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 편만 드는 것에 대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아닌 같은 여자로서 존중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늘 예쁘다 잘한다 말만 해주고 싶다고 얘기를 잘하셨네요. 하더라고요. 네. 결국 본인이 겪은 일을 며느리는 겪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며느리 사랑을 많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세대 시어머니를 둔 며느리분은 얼마나 또 윤지 씨는 얼마나 또 행복하겠어요. 또 이 가정 뭔가 이제 또 뭔가 이 어려운 난국을 이제 극복했으니까 앞으로 또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